자, 녹화를 누르고요.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뭐 월요일 아침부터 원래 시장은 항상 폭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상황이 좀 안 나오고 시장이 회복세를 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뭐 특히 이제 3월 달이 그런 게 많았었죠. 월요일 날 꼭 주말에 무슨 나쁜 내용 떠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시장 폭락하고 뭐 그런 흐름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리기를 그 시장이 이제 점차적으로 그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다. 점차적으로 수렴하는 형태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 이슈도 이제 점점 면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 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크게 충격받았다가 또 크게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좀 줄어들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여기서도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뭐 장중의 진행도 보면은 이제 점점 더 이제 회복을 빨리 하는 식으로 가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시장이 항상 보면은 하락할 때 개인들이 주식을 사면은 그때 수익을 냈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락하면 이제 꼭 매수를 하는 성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락 시 매수가 맞기는 맞는데 이거 좀 조심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증시가 저런 식으로 이제 점차 수렴하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폭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가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모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 패턴이 형성되다가 여기서 이제 이 추세 부분을 깨고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은 항상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락장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하락시 저점 매수가 먹힌다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좀 기업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 개인하고 외국인 기관은 이제 이전처럼 계속 그렇게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 코스닥도 그렇고 뭐 개인이 열심히 사고 있고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역시 이제 시장의 흐름에 이어지면서 반복이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잔금 상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잔금 상선은 이제 상장 주식은 아닙니다. 상장 회사는 아닌데 이 잔금 상선이 지금 완전 대박이 났어요. 뭐 그전에도 이미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나왔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관련주는 제가 나중에 천천히 얘기 드릴 거예요. 또 저녁에 또 방송국 가가지고 얘기하고 나면은 또 입장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또 좀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시노코가 이 철자가 맞던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 고속도로 운전하시다 보면은요 컨테이너 트럭에 그 컨테이너 외부에 이렇게 시노코라고 적혀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잔금 상선이거든요. 잔금 상선은 언뜻 들으시면은 이게 중국계나 뭐 홍콩 아니면 대만 뭐 이런 데 회사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예, 이름 자체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순수한 한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개인 주주가 8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지금 상장되어 있는 해운 회사의 대기업, 대주주이기도 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 회사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VLCC라는 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VLCC. VLCC는 이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거든요.
예, 흔히 이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LNG 선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건 VLCC고, 이 VLCC가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데, 지금 이게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VLCC를 생각하면은 그냥 단순히 원유를 실어 가지고 그걸 이동해서 원하는 목적지에다가 옮겨주는 선박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역할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너지 저장 창고가 되는 거죠. 즉 원유를 지금 원유는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쌀 때나 이럴 때 사가지고 그걸 비싸게 팔면은 그게 굉장히 크게 남는 장사인데, 문제는 이걸 샀잖아요. 선물을 사는 게 아니라 현물을 샀잖아요. 현물은 국내법상 개인은 거래 금지입니다. 그래서 현물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거를 보관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보면은 전략 비축유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 지점에 원유 저장 탱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전략적으로 만약에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비축을 해 놓습니다. 그게 이제 저장 탱크인데, 원유가 가격이 막 싸질 때나 아니면 앞으로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막 사 모으기 시작할 때,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저장 탱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저장 비축유 저장 탱크가 있는데,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장 탱크가 전쟁이나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 대비해서 저장을 해 놓는데요. 그거 이외에 초과로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어디가 사용되냐면은 이 VLCC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바다에 떠 있는 저장 창고예요. 이 VLCC가 대부분 보면은 규모가 여러 가지인데 최대 많이 실는 거는 200만 배럴까지 실습니다. 요즘은 300만 배럴까지도 나온다고 해요. 예, 300만 배럴이면은 하루 한국의 하루 석유 사용량하고 같은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VLCC 선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그잖아요. 이 VLCC 선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말 그대로 창고를 빌려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원유 수송을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호르무즈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VLCC 선의 하루 용선료가 뭐 배럴당 얼마 이렇게 딱 정해졌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5달러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45에서 50달러씩 해요. 그래서 지금 VLCC 하루 운임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평상시에는 이게 5달러, 참 5만 달러 수준이었어요. 한 척의 그 대여료가.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48만에서 50만 달러. 그러니까 7천만 원 수준에서 지금은 7억에서 8억씩 하는 거예요. 한 척 하루 이용료가. 근데 이 돈을 내고도 서로 쓰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원유를 사가지고 그죠? 재놓기만 하면은 그게 다 돈이 되니까. 물론 선물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선물은 말 그대로 계약일 뿐이지 실제 현물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도 각 국가별로도 이걸 최대한 원유 현물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수익 목적이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전일 대비해서, 참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잔금 상선이요,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회사가 뭐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맞아떨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월부터 올 1월부터요.
전쟁 직전까지 VLCC 중고 선박을 막 매집을 했어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지금은요, 이 회사가 130척에서 150척의 VLCC를 운용 중이에요. 지금 이 회사가 그 한 척당 원래부터 VLCC가 많이 있었지만은 한 척당 약 한 8,800만 달러의 수준을 돈을 가지고 8,800만 달러면은 1억 달러가 1,200억이니까 한 1,000억 정도 되겠죠. 이제 이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중고 선박을 공격적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쉽게 말하면 다 끌어와가지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VLCC 선 중에 매물로 나온 거는 중고든 뭐든 다 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썼죠. 그리고 그걸 전부 이제 할부로 갚겠다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갑자기 중동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용선료가 하루에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유님이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 (6개월) 만에 그 중고로 매입했던 선박의 비용을 다 갚을 수 있어요. 갚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걸 특필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SBS가 그걸 보고 또 다시 기사화 시켰어요. 근데 이 130에서 150척이요, 전 세계 선단의 12에서 15%예요. 뭐 혹자는 20%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 국가가 아니에요. 한 회사가, 그것도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은 회사가 완전히 진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식으로 치면 풀미수를 다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써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중고 VLCC 선박을 다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미래에서 왔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회사가요, 저걸로 해서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 규모는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우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운 회사의 모기업이에요. 근데 비상장 기업이라서 규모가 정확하게 오픈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그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이 상태의 지속 상황이 계속 분기로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럼 한 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가 되냐면은 2조 원에서 3조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지금 중고로 사들인 선박의 그 대출금 다 갚아버리고, 그 돈 가지고 또 수익도 되고, 또 그 배는 다 자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나중에 다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배가 없어서 난리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유를 운송하는 수단도 되지만은 그냥 배 위에 띄워놔도 돼요. 참 해상 위에 그냥 배를 원유를 가득 채워가지고 띄워놓기만 해도 돼요. 근데 웃기는 게 이 잔금 상선이 그 VLCC 선박을 다 사가지고 홍해 있잖아요. 그 앞에나 아니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 그 앞에 있죠. 거기다 다 띄워놓은 거예요. 1월 달에 이미. 그리고 그 공선 상태로 원유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뭐 우스갯소리 삼아 뭐 그게 우연히 맞아떨어졌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스갯소리 삼아 지금으로서는 미래에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스위스의 MSC라는 회사하고 유조선 공동 경영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자금이 더 확보가 됐어요. 자금력이 더 확보.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얘기 있죠. 그거를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쟁에서 가장 떼돈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국내 기업 중에서 뭐 어떤 종목인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고, 나중에 또 제가 소개를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그 국내 기업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그 잔금 상선을 살 수는 없더라도 그 종목은 사야 될 것 같다. 예,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자,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예, 하루 용선료가 지금 이 회사가 거의 뭐 10배 가까운 용선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 VLCC 이용료가 거의 7억 원이에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6.5억에서 7억 원까지 7.5억 원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 전쟁 이전의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약 10배에 달하는 금액이고, 지금 이 회사가 공격적으로 사들인 VLCC를 전부 합치면은 선단이 130에서 150척 정도 되고, 이거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전 세계 VLCC 선박의 15%에서 많게는 20%까지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 일개 한국의 조그만 회사가요. 그리고 그걸 사들인 게 올 1월달하고 작년 연말이에요. 그때 계약을 다 해가지고 그 돈을 이제 나중에 차차 수십 년에 걸쳐서 갚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들어오는 돈 수준으로 봤을 때는 6개월 안에 이걸 다 갚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수조 원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2조 원, 3조 원 수준이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장기화 될 경우에는 이 회사는 한 해에 거의 7, 8조 원을 벌어들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대박이 나버렸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저 전쟁이나 이런 상황이 거의 강 건너 불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그냥 표정 관리?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돼야 되는 상태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주를 차기에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또 봉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 봉쇄를 한 건 아닌데 아직은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상황이 봉쇄에 봉쇄를 또 하는 상황이 됐고요. 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앞으로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뭐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황이 자꾸 바뀌긴 하겠지만은 전쟁 이슈가 금방 끝날 것 같진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증시 자체가 계속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반복되면서 점차 변동폭이 줄어들고 수렴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그동안에 개인 투자자가 저점 매수를 하는 부분이 이제 안 먹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지상군 투입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상군 투입이 만약에 나오면은 시장의 하락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하락에 좀 대비를 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예, 기존의 종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강세 출발을 6%권에서 해서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99만 원까지 올라갔고 세 자릿수의 목표가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세 자릿수가 목표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달성 가능해 보이죠. 그 다음에 원유 쪽에 또 가격이 지금 있습니다. 코덱스 WTI 원유 선물, 네, 이 부분도 오늘 상승이 강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여기 하락할 때 있잖아요. 이날 이제 뭐 협상한다고 휴전한다고 해가지고 아침에서부터 거의 18% 급락을 했었어요. 물론 뭐 ETN은 더 급락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걸 거래했었으니까 그래서 요날 다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정회원님들한테만 드렸기 때문에 뭐 그걸 갖다가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WTI 선물에 대해서 22,000원에서 23,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고요. 요게 이제 4월 8일 날입니다. 그래서 4월 8일이면은 요 날이고요. 요 날 매수했는데 이제 수익은 지금 뭐 대략 한 10% 정도 수익이 나왔네요. 근데 뭐 원유 쪽은 계속 강세를 예상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매수 사인을 낸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 일부를 매도한 걸 다시 재매수였기 때문에 이번 대응은 이제 저번처럼 중기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단기성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성 매도 실현 뭐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장기 강세는 그대로 아직까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크게 올랐던 게 뭐냐면은 전력 관련주 LS 일렉트릭 오늘 아침에 이제 순간적으로 오른 거는 뭐 23%입니다. 근데 실제 상승은 한 14%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에서 뭐 16%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도 그 종목의 분석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렸지만은 그 전력주는 올해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우선 선호 종목으로 LS 일렉트릭 말씀드렸는데요.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역시.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좋아진 게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종목보다 더 빨리 오르는 이유가 액면 분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액면 분할에 대해서 초보자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주식의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걸 5개로 쪼갠 겁니다. 근데 주식 숫자는 5개로 쪼갰기 때문에 5배로 늘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 숫자는 1억 5천만 주가 되었고요. 1억 5천만 주 맞죠? 맞아요. 1억 5천만 주가 되었고 가격은 17만 8천으로 5분의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즉 기업의 가치는 변화는 없어요. 근데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는 거래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가격을 좀 다운시키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이게 필요한 기업이 효성중공업이에요. 한 주당 3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이거 해야 된다고.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아예 그 정책을 자기네들이 일부러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활발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는
희소 가치를 가지는 프리미엄 주식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LS 일렉트릭도 신고가를 갖고 지금은 당분간 강세를 좀 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실적 전망이나 그 다음에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10시 이전에 올려드린 그 전력주 분석 자료를 녹화 방송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S&T 에너지 이런 것도 지금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뭐 시세를 뽑지는 않지만은 LNG 쪽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강하게 타고 있고요. 그리고 LNG 쪽에 지금 정회원님들한테 추천드린 종목도 오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 종목도 역시 추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지금은 투자가 방산이나 이런 전쟁 이슈 관련 종목들, 원자재 관련 종목들 이런 쪽이 투자가 좋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새롭게 또 부각되는 게 알래스카 가스전. 알래스카 가스전 제가 금요일 날 거기 시황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원래는 이게 상업적 가치가 별로 없었어요. 알래스카 가스전이.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가격을 낮추어서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싸게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평가였는데 지금 중동 사태가 생기면서 가격대가 막 급등을 하니까 얘가 수익성이 늘어난 거예요. 알래스카 가스전이. 그래서 지금은 급물살을 좀 타는 편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을 떠나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즉 우리가 가스를 채굴권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유사시에 그걸 파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점검해야 되죠. SK 오션 플랜트. 네, 오늘 이 종목은 아침에 출발은 강했습니다. 아침에 출발은 강했고 7%로 갭상승 출발했는데 장중에 밀리면서 지금은 5% 하락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를 쭉쭉쭉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를 어차피 우리가 또 감안을 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관점은 변함없습니다. 관점은 변함없고 예,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망치나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별도로 한번 그 시황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MRO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그 해상 부유 풍력의 하부 구조물 제작하는 걸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 전망, 그러니까 올해 전망은 작년보다도 매출이 줄 걸로 예상이 돼요. 대신에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쪽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MRO 사업이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대신에 해상 부유 풍력의 하부 구조물 이걸 만들면서 돈을 더 잘 버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체질 개선이 예상되는 시점이라서 그렇게 실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자세한 수치나 그 다음에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관점은 변함없고 단계적 저점 매수 이거는 어차피 뭐 이미 얘기를 다 드렸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미 지금 이제 가격대가 내려오니까 진행을 한다,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우리가 26,000원대 정도에서 매수했으니까 이번에는 24,000원대 매수하고 최대 뭐 22,000원 선까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그 놓여진 지금 그 시장의 시황이나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막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나 아니면은 이 회사의 성장성이나 이전에 들어온 수급을 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격대가 내려올 때마다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투자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다른 거는 뭐 크게 변동 사항이 없으니까
예, 뭐 변화가 될 때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잔금 상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 회사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미래에서 온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예. 선박 회사가 갑자기 원유 사태가 벌어질 걸 어떻게 알고, 예, 갑자기 거기에서 중요한 VLCC 선을 대규모로 중고로라도 매입을 다 해버렸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건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중동 해안 입구에다가 그 선박을 다 대기시켜 놓은 상태였고, 사건이 터지자마자 예, 막 기하급수적으로 용선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없어서 난리예요. 왜냐하면 저장해 놓으면 무조건 돈이 되니까. 그리고 선박은 단순히 운송 수단이 아니라 VLCC 선은 저장 창고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특수성이 확실히 있다. 그래서 지금은 LNG 선보다는 VLCC 선이 훨씬 더 가격대가 높고 가치가 높다. 고가치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가 이대로 그냥 계속 수익을 이어나가면은 6개월 안에 그 중고 선박을 사는데 썼던 돈 수조 원을 다 갚아버리고 영업이익이 아마 예, 올 한 해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지금 돼버리는 건 아닌데, 봉쇄를 또 하면은 기존 봉쇄에 또 봉쇄를 하는 상황이니까, 문제는 이 봉쇄를 하게 되면은 이란이나 이런 데서 나가던 그 원유 선박, 그거는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전부 중국으로 가고 있었죠. 그 중국이 원유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원유를 확보해야 되니까 기존에 나오는 원유를 또 더 비싸게 살려고 하게 돼요. 그러면은 미군이 봉쇄를 했을 경우에 원유 가격은 150달러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홍해까지 봉쇄를 해버리게 되면, 후티 반군이 홍해까지 봉쇄를 하게 되면 200달러를 순식간에 넘을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미군이 지금 봉쇄를 해서 원유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WTI 원유 선물도 계속 좀 예, 끌고 가시는 거나 아니면 단기 수익 실현을 하면서 나머지를 끌고 가시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고, 예, 그 다음에 방산주 여전히 뭐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끌고 가셔서 세 자릿수 목표 노리시고, 또 그 와중에 전력주,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주나 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이쪽도 뭐 전력도 결국은 반도체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LNG 관련주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또 새롭게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시고, SK 오션 플랜트는 관점은 변함없고 26,000원, 24,000원, 22,000원까지 단계적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게 힘드시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렵다 싶으시면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눌림목을 공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괜히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때 매수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대응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정리는 뭐 그렇게 다 해드린 것 같고, 예, 나머지 종목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딱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오후 시장도 계속 좀 화이팅해서 좋은 수익 얻어 가시거나 아니면은 대응을 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사항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예, 소통방 채널에 적어 주시면은 거기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별 종목 상담이나 리딩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